매일 아침 눈을 떠도 피곤하고, 낮에도 눈꺼풀이 무겁고, 저녁이면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버리는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별 수 없지. 이게 다 늙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노장 비결 채널에서는 오늘 60대 이후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던 그 피로,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로의 진짜 원인과 함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릴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 즉 의학적으로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전체 수면의 20% 가까이 차지했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충전하고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은 왜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졸릴 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 노출 문제입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이 문제에 취약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조명 아래 오래 계시거나 저녁 늦게 무거운 음식을 드시는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 조명을 절반으로 낮추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겨우 이걸로 하시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피로감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셨던 분들, 이 부분을 특히 잘 들어주세요.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잘 잡히지 않지만 60대 이후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영양소 결핍이 3가지 있습니다. 철분,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D입니다. 철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은 젊은 여성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철분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철분 흡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사를 아무리 잘해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장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음식으로 아무리 B12를 섭취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피로는 물론이고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비타민 D가 충분한 분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 근육 기능, 심지어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생활이 많고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어르신들일수록 이 결핍이 심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잘 자고 잘 먹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내과에서 체크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영양소들을 식사만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이미 탈수 상태에 빠져도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탈수가 왜 피로를 일으킬까요?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도 물이 주성분이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화학 반응도 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져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옵니다. 특히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커피나 차를 물 대신 마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피와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즉 1.2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반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물컵 하나를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 감소와 활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쉬면 쉴수록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한 달에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60대 이후에 운동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피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에너지 공장의 수가 늘어나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헬스장에 나가서 무거운 걸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해도 됩니다. 하루 10분 걷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고 에너지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면의 질, 영양소 결핍, 만성 탈수, 근육량 감소. 이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운동할 기력이 없어지고, 운동을 안 하면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바꿔도 나머지가 연달아 좋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피로 탈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아침 첫물 한 잔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10분에서 15분 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에 아침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준비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바깥에 나가서 걸으세요. 햇빛과 가벼운 운동을 동시에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사 루틴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시금치, 두부, 굴, 소고기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B12를 보충하려면 생선, 달걀, 유제품을 빼지 마세요.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햇빛 노출과 함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단,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해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반 잔을 마시면 수면 중 탈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이 3가지 루틴, 아침에 물 한 잔과 햇빛, 식사에서 영양소 챙기기, 저녁에 스마트폰 내려놓기. 단 하루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3주만 지속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피로의 4가지 진짜 원인과 오늘 저녁부터 실천 가능한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던 그 피로, 사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몇 살이든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면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노장비결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장비결 채널에서는 매주 60대 이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한 편 한 편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무릎 통증,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한 무릎 강화 루틴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